가을 비가 골목을 촘촘히 적시던 날, 윤희는 오래된 아파트 베란다에서 벽시계를 세 번째로 쳐다보았다. 분침이 두 칸을 더 움직이면 민수가 온다. 사이. 딸 수진의 남편. 늘 예에 바르고 말끝을 낮추며 어른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남자. 윤희는 그런 민수가 오랜만에 혼자 온다고 했을 때 마음 한구석이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으로 기웃대는 걸 느꼈다. 이유를 알 듯 모를 듯 했다. 어머니, 비 많이 오는데 괜찮으세요? 문을 열자 민수의 목소리가 먼저 들어왔다. 긴 우산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현관 타일 위로 둔탁하게 부딪혔다. 들어와. 감기 걸리겠다. 수진이는 회사에서 막판 마감이라 오늘은 늦어요. 대신 제가 들렀어요. 그 말끝에 스며있는 사소한 다정함이 윤희에게는 오래된 피아노 현을 누가 살짝 건드린 것처럼 가슴을 떨리게 했다. 그 떨림은 결코 기쁜 설렘이 아니고 그렇다고 불편함만도 아니었다. 삶이 예상과 다른 박자를 두드릴 때 우리가 잠깐 멈칫하는 딱 그만큼의 떨림이었다.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고 국화차 향이 방 안을 채웠다. 윤희는 마른 손으로 찻잔을 밀어주며 물었다. 요즘은 일 어때? 괜찮아요. 그런데 어머니, 혹시 요양원 봉사 계속하세요? 그럼 일주일에 2번은 꼭 가.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양손으로 감쌌다. 그 손이 이상하게 눈에 밟혔다. 손등에 얇은 핏줄, 손바닥에 굳은 살, 젖은 우산을 쥐고 있던 흔적처럼 남은 물기. 그것들이 하나의 사람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은 유독 또렷하게 보였다. 사실 민수가 말을 맺지 못하고 창밖을 본다. 비가 더 굵어졌다. 요양원에 계신 박영욱 어르신 있잖아요. 그분이 저를 볼 때마다 자꾸 준호라고 부르세요. 제 옛날 이름인 줄 아는지 아니면 준호? 네, 이상하게도 그 이름이 익숙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버스 정류장에서 길을 잃었을 때 절 집까지 데려다준 어떤 아저씨가 그 이름을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헷갈려요. 기억이 진짜였는지 꿈이었는지. 민수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괜한 얘기했네요. 그 순간 윤희의 가슴 어딘가가 스쳤다. 준호. 아주 먼 이름. 젊을 때 창문을 열어놓고 라디오를 듣던 밤, 골목 끝에서 누군가 불러주던 이름들 속에 분명 있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오랜 세월 동안 종이장처럼 얇게 접혀 서랍 밑바닥으로 밀려난 기억들과 함께 묻혀 있었다. 어머니. 아니야. 갑자기 옛 생각이 나서. 윤희는 웃으며 국화차의 벌꿀을 한 숟갈 더 풀었다. 사람 기억이라는 게 참, 비 오면 더 흐려지기도 하고 또렷해지기도 하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그날 밤, 민수는 고장난 베란다 문 손잡이를 교체해 주었다. 드라이버가 금속을 문틀에 비빌 때 짧은 소리가 났다. 윤희는 문득 한 장의 사진을 떠올렸다. 수진과 민수의 결혼식 날, 하객들 사이에서 민수가 웃던 얼굴. 그 웃음은 어쩐지 낯설지 않았다. 낯익은 무엇이 얼굴에 겹쳐져 있었다. 누구였지? 누구의 웃음이었더라. 다 됐어, 어머니. 고마워. 돈은? 무슨 돈이요? 가족인데요. 가족. 그 말은 분명 안심을 주는 단어였다. 그러나 오늘 윤희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마치 긴 다리 위에서 흔들리는 난간 같았다. 붙잡으면 안전하지만 한편으로 흔들림의 진동이 더 선명해지는. 민수가 돌아간 뒤 윤희는 서랍 속을 뒤졌다. 오래된 편지, 노랗게 변색된 사진들. 그중 하나, 흐린 필름처럼 빛이 바랜 사진에서 젊은 윤희가 웃고 있었다. 그 옆에 선 청년의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씩 웃어 보이는 입매가 있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짧게 울렸다. 문 앞 현관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다. 봉투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글자 몇 줄이 삐뚤하게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다. 기억나세요? 비 오는 날, 지하철 출구 앞에서. 사진 속 남자는 우산을 들고 있었다.
청년의 옆모습, 그 웃음선. 윤희는 사진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이웃이 장난을 친 걸까? 아니면 예전 친구의 농담일까? 그러나 종이에서 은은히 풍기는 곰팡내와 잉크 번짐은 장난이라기엔 너무 오래된 냄새였다. 다음 날 요양원으로 행하는 길, 비는 그쳤지만 진창은 남아있었다. 윤희는 박영옥 어르신의 방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문을 열자 어르신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다. 왔구나, 윤희. 어르신, 오늘은 컨디션 어떠세요? 어르신은 눈을 가늘게 뜨더니 허공을 더듬듯 손을 뻗었다. 준호는? 윤희는 미세하게 주저했다. 민수 말씀이세요? 그래. 준호. 늘 비 오는 날 나타나는 아이. 예, 비 오는 날이에요. 어르신은 멍하니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기다리면 오지. 우산을 들고 웃으면서. 누구든 자기의 비를 데리고 다니는 법이거든.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민수였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어르신의 눈이 번쩍 빛났다. 거봐, 왔잖아. 준호. 민수는 웃으며 자기를 가리켰다. 저는 민수예요. 이름이 뭔 상관이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모든 이름이 다 같은 법. 농담처럼 들렸지만 방 안의 공기는 잠깐 응고된 듯했다. 민수는 난감한 웃음을 지었고 윤희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거꾸로 뛰는 것을 느꼈다. 어제 사진 속 젊은이가 우산 아래서 비스듬히 지었던 그 미소와 지금 민수의 입매가 겹쳤다. 요양원 봉사 후 두 사람은 근처 시장으로 걸었다. 저녁 반찬거리를 사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좁은 골목 위로 석양빛이 길게 누웠다. 바람이 불 때마다 젖어있던 지난날의 냄새가 지독하게도 선명하게 스쳤다. 어머니. 민수가 걸음을 늦췄다. 혹시 예전에 비 오는 날 우산을 같이 쓴 기억 있으세요? 어떤 젊은 남자랑. 윤희는 답하지 못했다. 대신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사진을 내밀었다. 민수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이거 어디서? 어젯밤 집 앞에. 누가 두고 갔어? 이 웃음.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를 만졌다. 나 찍다. 나도 그래. 윤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이상하지? 누구였는지, 애 비였는지, 애 지금인지. 그날 밤, 윤희는 잠들기 전까지 거실을 몇 번이고 오갔다. 벽시계는 규칙적으로 움직였고 베란다의 새 손잡이는 매끈하게 반짝였다. 잠이 들 무렵 전화가 울렸다.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여보세요. 한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신 목소리가 흘렀다. 사진. 받았지? 누구세요? 오래됐네. 미안해. 그런데 그날 비는 아직도. 또 전화는 끊겼다. 다시 걸어보았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밤은 깊어졌고 윤희는 거실 불을 켜둔 채 새벽을 맞았다. 다음 날 동네 커뮤니티 앱에 어떤 글이 올라왔다. 어제 시장 골목에서 본 따뜻한 풍경이라는 제목 아래 누군가 찍은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우산 하나 아래 나란히 서 있는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중년의 여인, 다른 한 사람은 젊은 남자.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듯한, 그러나 정확히는 알 수 없는 순간. 댓글은 호의적이었다. 보기 좋다. 효자 사이인가 봐요. 같은 말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몇 개의 댓글은 모서리가 날카로웠다. 아니, 사이 맞아요. 요즘 세상에 선 넘는 일이 많아서. 윤희는 화면을 끄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호의는 가볍고 예심은 오래 남는다. 마음속 어디엔가 작고 차가운 돌멩이가 들어온 것 같았다. 그 돌멩이는 자꾸만 자리를 바꾸며 소리를 냈다. 경계해, 조심해. 그러면서도 다른 목소리가 아주 조용히 속삭였다. 진실을 봐, 이름을 찾아. 저녁 무렵 수진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 늦어.
민수는 엄마네 다녀간대. 윤희는 손가락을 멈췄다. 사실대로 쓸까, 대수롭지 않게 넘길까.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민수가 아주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어머니, 이거. 그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오래된 나무 상자였다. 뚜껑에는 흐릿한 글씨로 출구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었다. 요양원 창고를 정리하다가 나왔어요. 박영옥 어르신 물건 중에 아내의 사진이랑 편지가 있는데 어머니 성함이 적혀 있어요. 윤희는 숨을 들이켰다. 손끝이 떨렸다. 상자 뚜껑을 여는 순간 그녀는 왠지 알 수 없는 확신을 느꼈다. 이 상자 안에는 그날의 비와 잊혀진 이름과 길 잃은 두 사람이 들어있다. 상자 안에는 봉투 여러 장과 함께 작은 카세트 테이프가 하나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단정한 글씨가 나란히 적혀 있었다. 윤희에게. 비가 멈추기 전에.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틀어볼까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집에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을 리 없었다. 두 사람은 잠시 멍하니 테이프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어색함을 깨는, 그러나 어디까지나 조심스러운 웃음. 내일 요양원에 물어볼게요. 플레이어가 있는지. 그래. 밤이 깊어갈 무렵 현관문 손잡이가 돌려지는 소리가 났다. 수진이었다. 예고 없이 일찍 들어온 듯 문틈으로 밝은 형광등 불빛이 거실을 베었다. 그 순간 테이블 위에 놓인 카세트 테이프가 번들거리는 것을 수진이 보았다. 그리고 마주 앉아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던 엄마와 남편도. 이게 뭐야? 수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말끝이 떨렸다. 윤희는 무심코 테이프를 감싸 쥐었다.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설명할 수 없지만 설명해야만 하는 순간이 눈앞에 왔다. 그때 윤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같은 번호. 저장되지 않은 어제와 흡사한 그 번호. 여보세요. 신 목소리가 말했다. 이번엔 조금 더 또렷했다. 미안해, 윤희. 이제 말해야 할 것 같아. 내가 잃어버린 이름과 내가 숨긴 비 오는 날의 이야기. 그날 출구 앞에서 수진의 시선이 엄마와 남편을 번갈아 오갔다. 거실 공기가 무거운 물처럼 가라앉았다. 바깥에서는 갑자기 시작된 가을 소나기가 또다시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한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길게 2번 울렸다. 그날 이후로 윤희의 집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민수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카세트 테이프는 식탁 서랍에 들어간 채로 며칠째 묵혀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무언의 침묵이 윤희에게는 낯설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에도 이런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단지 이번에는 그 안에 자신도 모르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 주 주말, 윤희는 요양원으로 다시 향했다. 복도는 여전히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고 창문 너머로는 은행잎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박 어르신,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윤희 왔구나. 어제 꿈을 꿨는데 어르신은 이불을 매만지며 말했다. 비가 왔어. 그리고 누가 우산을 씌워줬지. 근데 얼굴이 잘 안 보였어. 안개처럼 흐렸어. 그런데 손은 따뜻했어. 마치. 어르신은 말끝을 흐렸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다. 다음에 또 그 꿈 꾸시면 꼭 얼굴을 보세요. 누군지 알려주세요. 그래, 윤희. 돌아오는 길, 하늘은 잔잔했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윤희는 서랍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다. 그리고 오래된 라디오를 꺼내 전원을 연결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테이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윤희야, 비가 오면 그날이 생각나지? 남자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그날 내가 나한테 우산을 씌워줬잖아. 나는 내 얼굴을 잘 기억 못하지만 내 목소리는 아직도 들려.
빨리 들어가요. 감기 걸려요. 윤희는 숨을 삼켰다. 그 문장, 그 억양. 그건 정확히 자신이 젊은 시절에 했던 말이었다.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나는 그날 내 이름을 몰랐어. 그래서 그냥 비의 사람이라고 불렀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월이 지나도 그날의 비 냄새랑 너의 목소리는 잊히질 않더라. 혹시 내가 이걸 듣는다면 나 아직도 내게 못 한 말이 있어. 테이프는 칙 소리와 함께 끊겼다. 윤희는 손을 떨며 멈춤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비의 사람. 그날 밤 민수가 퇴근 후 조심스럽게 찾아왔다. 어머니, 어제 일은 죄송해요. 수진이 많이 놀라서. 괜찮아, 나도 놀랐으니까. 그런데 어머니, 혹시 테이프 들어보셨어요? 윤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 목소리. 이상하게 낯설지 않더라. 민수는 조용히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저도 들어봤어요. 그 목소리. 어릴 때 들은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시간이 멈춘 듯 바람이 커튼을 스쳤다. 그때 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혹시 준호라는 이름? 진짜로 아는 분 있으세요? 윤희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대답했다. 있었어. 아주 오래전에. 그날로부터 40년 전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봄날. 윤희는 대학 앞 작은 찻집에서 알바를 했다. 그리고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찾아오는 한 남자가 있었다. 이름은 준호. 책을 한 권 들고 와서 창가 자리에 앉아 말없이 차를 마시던 사람이었다. 그는 늘 비 오는 날에만 왔다. 비 오는 날만 와요. 비가 와야 마음이 조용해지니까요. 그때 윤희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내일은 맑으면 안 오겠네요. 글쎄요. 준호는 미소 지었다. 윤희 씨가 있으면 비가 안 와도 올지도 모르죠.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그 후 준호는 더 이상 오지 않았다. 며칠 뒤 교통사고 소식이 들렸다. 윤희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찻잔만 붙잡고 울었다. 그 사람이 그 준호였어. 윤희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이상하네요. 어릴 적에 어떤 아저씨가 절 길에서 구해줬어요. 비 오는 날이었죠.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내 이름이 뭐니? 제가 대답했죠. 민수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내 이름은 준호란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듯한 전율이 스쳤다. 혹시 그 준호가, 그래, 내가 만난 그 아저씨가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일지도 몰라. 밖에서는 갑자기 천둥이 울렸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윤희는 창문으로 걸어가 조용히 말했다. 비가 오면 결국 사람은 돌아오는 법이야. 민수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섰다. 그날 밤, 윤희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다. 젊은 시절의 찻집, 비 내리는 거리,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익숙한 그림자. 윤희 씨. 그가 웃으며 말했다. 오랜만이에요. 윤희는 눈을 감고 그 이름을 다시 불렀다. 준호. 눈을 떴을 때 창문에 아침 햇살이 비쳤다. 그러나 윤희의 손끝에는 아직도 그 꿈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하나의 질문이 떠돌았다. 얘 하필 민수였을까? 그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시작처럼 조용히 그녀의 가슴에 남았다.